은별아, 너 이거 도장만 찍으면 돼. 담보 말고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단다. 시어머니 정임이 식탁 위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툭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뜨거운 국그릇을 나르던 서은별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죠. 은별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며 식탁 위 서류를 훑쳤어요. 어머님, 이게 대체 다 뭐예요? 담보라니요? 무슨 담보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정임은 아무렇지도 않게 멸치볶음을 입에 넣고 오물거리며 대답했어요. 마치 오늘 저녁 메뉴가 뭐냐는 질문에 답하듯 가벼운 말투였죠. 보면 몰라. 사업 자금이 딱 막혔잖아. 은행에서 이제 우리 집으로는 대출이 안 나온대. 그런데 니네 친정집 담보로 잡으면 바로 해결되는데. 이자가 조금 높긴 한데 급한 불부터 꺼야 하지 않겠니? 은별은 들고 있던 숟가락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쿵쾅거리며 터질 것만 같았죠. 친정집을요? 어머님, 그 집은 아버지가 평생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땀 흘려 마련하신 거예요. 지금 거기서 우리 부모님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담보로 잡으라니요? 정임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인상을 팍 찌푸렸어요. 며느리의 당연한 반응이 오히려 불쾌하다는 기색이었죠. 그래서 네가 가서 잘 말씀드려야지. 딸 자식이 죽겠다는데 어느 부모가 모른 척하겠니? 사돈어른도 다 이해하실 거다. 너는 이 집 식구 아니니? 남편이 망하게 생겼는데 친정집 하나 아까워서 벌벌 떨어. 옆에서 눈치를 보던 남편 도윤도 슬쩍 한마디를 보탰어요.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이거 정말 조금만 버티면 돼. 이번 고비만 넘기면 우리 회사 완전히 자리 잡는다니까? 그때 되면 내가 장인어른께 이자까지 쳐서 다 갚아드릴게. 나 믿지? 은별은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도윤을 쳐다보는 은별의 눈빛엔 실망감이 가득했죠. 조금만 버티라는 소리 작년에도 했잖아요. 재작년에도 그랬고 당신 말 믿고 내 적금 깨고 보험 해약해서 준 게 벌써 몇 번째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부모님 살고 계신 집까지 건드려요? 당신 제정신이야? 도윤은 은별의 기세에 눌려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어요. 아니,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놀고 먹으려고 그래. 다 우리 잘 살자고 하는 거잖아. 정임이 찻잔을 식탁에 탁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어요.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죠. 은별아, 너 참 이기적이다. 가족이면 이 정도 희생은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네가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온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남의 식구처럼 구는 거야? 너는 네 남편이 길거리 나앉는 꼴을 보고 싶어서 그래. 남의 식구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오히려 가족이니까 더 신중해야죠. 담보 금액이 대체 얼마인데요? 은별의 물음에 정임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어요. 그건 은행 가서 서류 쓰다 보면 다 나오는 거야. 넌 그냥 거기 이름 쓰고 도장만 찍으면 돼. 복잡하게 알 필요 없어.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요? 내용도 모르고 제 이름으로 보증을 서고 담보를 제공하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못해요. 아니, 안 해요. 은별이 단호하게 서류를 밀쳐내자 정임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뭐, 못해? 너 지금 시어머니 말이 웃습니까? 배운 거 없는 네가 서류 들여다본다고 뭘 알기나 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어. 모르면 더더욱 읽어봐야죠. 제 인생이 걸린 일이고 우리 부모님 노후가 걸린 일인데요. 은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어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어요.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눈을 부릅뜨고 글자 하나하나를 씹어 삼키듯 읽어내려갔죠. 정임은 은별의 그런 모습이
가증스럽다는 듯 혀를 찼어요. 도윤아, 너는 마누라 하나 제대로 설득 못하고 뭐하니? 엄마는 정말 저런 애랑 한 집에 사는 게 고역이다, 고역이야. 도윤이 은별의 어깨를 감싸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꼬드기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거 진짜 형식적인 거야. 담보만 잠깐 잡히는 거지. 실제로 집에 압류가 들어오거나 그럴 일 절대 없어. 내가 장담할게. 당신이 뭘 장담하는데? 은행이 당신 친구야? 돈 못 갚으면 바로 경매 넘어가는 거 몰라? 여기 봐. 주채무자는 당신인데 연대보증인에 왜 내 이름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친정집 명의자인 아버지 동의도 없이 이걸 어떻게 진행해? 은별의 추궁에 도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정임이 대신 소리를 빽 질렀죠. 그러니까 네가 가서 사돈어른 도장 받아오면 되잖아. 네가 말하면 사돈어른이 안 해주겠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네가 울고불고 매달리면 다 해주실 거야. 어머님, 지금 저보고 부모님을 협박이라도 하라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은별의 목소리가 떨려왔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가슴 끝까지 차올랐죠. 정임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어요. 누가 협박하래? 안심시켜드리라는 거지. 너는 말을 왜 그렇게 삐딱하게 하니? 사업이라는 게 원래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하는 거야. 너처럼 앞뒤 다 재고 앉아 있으면 평생 거지꼴 목면해. 거지로 살더라도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는 안 살아요. 특히 우리 부모님은 절대 안 돼요. 은별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정임이 은별의 팔목을 꽉 잡았어요. 노인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억셌죠. 어디가? 아직 얘기 안 끝났어. 너 오늘 여기서 도장 찍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못 나가. 이거 놓으세요. 저 아버지한테 직접 여쭤볼 거예요. 이런 상황인지 아버지가 알고 계시는지 확인해야겠어요. 은별은 거칠게 팔을 뿌리치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정임과 도윤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죠. 정임은 안절부절 못하며 은별의 휴대폰을 뺏으려 달려들었어요. 안 돼. 사돈 어른께는 아직 말씀드리지 마. 네가 설득하고 나서 말씀드려야지. 지금 전화하면 놀라시잖아. 놀라시는 게 당연하죠. 자식들이 집을 날려먹으려고 작당을 하고 있는데. 은별은 거실 구석으로 가서 친정아버지 서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가는 동안 정임은 뒤에서 온갖 저주 섞인 욕설을 퍼부었죠. 여보세요, 은별아. 웬일이냐, 이 시간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따뜻하고 인자한 목소리에 은별은 목이 메어왔어요. 하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마음을 다잡았죠. 아버지, 저 은별이에요. 여쭤볼 게 있어서요. 혹시 도윤 씨나 어머님이 우리 집 담보 얘기하신 적 있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진호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죠. 안 그래도 아까 김서방한테 연락 왔었다. 사업이 많이 힘든 모양이더구나. 은별아, 너 고생 많지? 은별은 깜짝 놀랐어요. 이미 도윤이 뒤에서 손을 써둔 것이었죠. 아버지,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설마 승낙하신 거예요? 은별아, 그 돈이 2억 5천이라던데. 그 집은 내 전부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너희 남매 줄 내 마지막 재산이야. 그런데 네 남편이 저렇게 죽는 소리를 하니 내 마음이 안 좋구나. 은별은 정임과 도윤을 노려봤어요. 두 사람은 은별의 눈치를 보며 손을 비비고 있었죠. 아버지, 제가 한 번만 더 믿어보고 싶어요. 마지막이에요. 은별아, 넌 착해도 너무 착해. 그 사람들이 널 너무 쉽게 보는 거야. 아버지, 제가 선택한 거예요. 책임질게요. 진호는 긴 침묵 끝에 대답했어요. 알았다. 네 인생이니까 네가 정해. 근데 은별아,
서류는 끝까지 읽어. 네 이름으로 뭐가 들어가는지 전부 확인해. 네, 아버지. 그럴게요. 전화를 끊자 정임이 환하게 웃었어요. 역시 우리 며느리야. 사돈어른도 흔쾌히 승낙하셨네. 은별은 대답하지 않고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기 시작했죠. 세 번째 페이지에서 은별의 눈빛이 변했어요. 어머님, 이거 상환 책임이 전부 제 명의로 돼 있는데요. 그게 뭐 어때서? 형식적인 거야. 형식이 아니에요. 만약 사업 망하면 제가 전부 갚아야 돼요. 혼자서요. 정임은 손을 휘저으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게 만들면 되지. 왜 자꾸 안 되는 소리만 해? 은별은 서류를 꽉 쥐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하지만 결국 도장을 찍었어요. 정임은 만족스럽게 웃으면서 서류를 챙겼어요. 역시 우리 며느리는 현명해. 나중에 후회 안 할 거야. 은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은별은 서류 사본을 몰래 챙겨서 자기 방에 숨겼어요. 이게 내 마지막이야. 은별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친정집 담보대출이 실행된 바로 다음 날부터 사무실을 나가서 겉으로는 도와주는 척했지만 은별의 속마음은 달랐죠. 내 부모님의 피땀이 서린 집을 지키려면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바닥부터 알아야 했거든요. 어머님, 저 여기서 정산이랑 서류 정리 좀 할게요. 저도 이 집 식구인데 놀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은별의 제안에 정임은 기다렸다는 듯 입꼬리를 올리며 책상 위에 쌓인 먼지투성이 서류 더미를 발로 툭 밀어줬어요. 그래. 아이고, 우리 며느리 기특하기도 해라. 사실 나나 도윤이나 이런 짜잘한 서류는 머리 아파서 손도 안 대거든. 고졸인 네가 뭐 대단한 걸 하겠냐마는 영수증 풀칠이나 좀 하고 청소나 깨끗이 해놔라. 정임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속엔 은별을 무시하는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은별은 대답 대신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했죠. 거래명세서, 세금 계산서, 입출금 내역.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돈이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새는지조차 모르는 깡통 회사였던 거예요. 은별은 밤을 새워가며 엑셀 파일을 새로 만들고 모든 내역을 날짜별로 정밀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사무실에 앉아 있자니 여기저기서 빗발치는 전화가 쏟아졌어요. 직원 하나가 곤란한 표정으로 메모지를 은별에게 건넸죠. 사모님, 이거 대성유통 김대리님인데 벌써 세 번째 전화예요. 대표님은 전화를 안 받으신다고 화가 잔뜩 나셨더라고요. 은별은 망설임 없이 수화기를 들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죠. 안녕하세요. 대성유통 김대리님? 네, 강도윤 대표 부인 서은별입니다. 남편이 지금 미팅 중이라 제가 대신 전화드렸어요. 지난번 정산건 확인했고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 전까지 연체 없이 입금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옆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던 정임이 쪼르르 달려와 물었어요. 뭐래? 그 김대리라는 사람 엄청 까칠하던데 돈 달라고 소리 안 지르니? 금요일까지 300만 원 입금하면 된대요. 원래 200만 원인데 어머님이 기한 넘기셔서 연체료 100만 원이 더 붙었더라고요. 정임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가슴을 쳤어요. 뭐? 100만 원? 아이고 아까워라. 그까진 며칠 늦었다고 100만 원이나 더 내라니 그놈들 순 도둑놈 아니야? 기한 넘긴 건 저희 잘못이죠. 지난달 20일까지였는데 오늘이 30일이잖아요. 열흘이나 지났으니 당연히 붙죠. 은별이 조목조목 따지자 정임은 민망한 듯 인상을 찌푸리며 남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에휴, 돈 관리가 왜 이렇게 엉망이야.
다 도윤이 그놈이 정신이 없어서 그래. 사장이 밖으로 돌아다니니 집안 꼴이 이 모양이지. 은별은 대꾸하지 않고 다시 김대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에 간절함을 담았죠. 대리님, 실은 저희가 이번에 시스템을 새로 정비하는 중이라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죄송한데 이번 한 번만 연체료 좀 면제해 주실 수 없을까요? 앞으로 제가 직접 관리할 거라 이런 일 절대 없을 겁니다. 다음 달 주문량도 저희가 조절해 드릴 테니 이번만 선처 부탁드려요. 잠시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흐르더니 김대리의 완고하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사모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알겠습니다. 이번만이에요. 200만 원만 입금하세요. 대신 앞으로는 꼭 사모님이랑 직접 연락하고 싶네요. 전화를 끊자 정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진짜 깎았어? 그 독종이 돈을 안 받겠대? 네, 100만 원 아꼈어요. 다음부터는 날짜 맞춰서 입금하면 돼요. 오, 그래. 잘했네. 역시 여자가 조곤조곤 말하니까 봐주나 봐. 너도 쓸모가 있을 때가 있구나. 정임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자리를 떴어요. 은별은 차가운 시선으로 정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죠. 다음 날 오후 거래처 사장을 만나고 돌아온 도윤이 기세등등하게 사무실 문을 발로 차며 들어왔어요. 엄마, 대박이에요. 대성유통에서 이번 달 주문량 20%나 늘려주기로 했어요. 정임이 반색하며 도윤의 손을 맞잡았어요. 어머,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하다. 그 깐깐한 사장을 어떻게 설득했어? 제가 가서 논리적으로 설명했죠. 단가 좀 낮춰주는 대신 수량 늘리면 서로 윈윈 아니냐고요. 계산기 두드리면서 보여주니까 사장님이 바로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역시 사업은 숫자로 승부해야 해요. 도윤은 마치 자기가 모든 일을 해낸 양 의기양양하게 떠들었어요. 옆에서 그 소리를 듣던 은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도윤 씨, 그 단가 조정안이랑 주문량 확대 제한. 제가 지난주에 기획안 짜서 당신 책상에 올려둔 거잖아요. 그거 보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은별의 말에 도윤은 당황한 듯 멈칫하더니 이내 뻔뻔하게 대꾸했어요. 아, 그랬나? 뭐 내가 쓴 것도 참고는 했지. 하지만 현장에서 사장 마음 돌린 건 내 판단력이야. 서류 쪼가리랑 실전은 다르거든. 정임도 옆에서 거들며 은별을 깎아내렸어요. 그래, 은별아. 우리 아들 머리 좋은 건 알아줘야 해. 너는 그냥 옆에서 시키는 대로 잔심부름이나 잘하면 된다. 사업은 공부 좀 한 사람이 결정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정임은 도윤의 어깨를 토닥이며 흐뭇하게 웃었고 은별은 아무 말 없이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어요. 하지만 은별의 손가락은 분노로 인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그로부터 일주일 뒤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은별이 자연스럽게 전화를 받았죠. 네, 사모님. 대성유통 사장입니다. 다음 주 납품 일정을 좀 조율하고 싶어서요. 화요일 오전으로 당겨도 괜찮을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제가 공유 일정표 좀 확인해 볼게요. 은별은 마우스로 일정표를 빠르게 훑었어요. 화요일 오전에는 이미 다른 거래처 상하차 일정이 잡혀 있어서 사무실이 혼잡할 것 같아요. 수요일 오후 1시는 어떠세요? 그때 오시면 저희가 바로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 역시 사모님은 시원시원하시네. 좋습니다. 그럼 수요일 오후에 뵙죠. 전화를 끊자마자 정임이 벼락같이 달려와 소리를 질렀어요. 누구래? 너 지금 사장님이랑 통화한 거야? 네, 대성유통 사장님이요. 납품 일정 확정 지었어요. 미쳤니? 그런 중요한 건 사장인 도윤이한테 연결해줘야지.
네가 뭔데 마음대로 결정을 해. 도윤 씨는 지금 밖에서 골프 치느라 전화도 안 받잖아요. 그리고 이건 제가 정리한 일정표대로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그래도 주인 행세는 하지 말아야지. 니는 여기서 보조만 하는 애야. 내가 설쳐대면 밖에서 사람들이 우리 도윤이를 어떻게 보겠어? 마누라 치맛바람에 휘둘리는 바보로 알 거 아니니. 정임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은별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정임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주인 행세요? 제가 없으면 이 사무실 전화 한 통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 모르세요? 도윤 씨는 거래처 담당자 이름도 다 못 외우고 있잖아요. 뭐, 인연이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너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너 고졸이라고 무시당하기 싫어서 발악하는 모양인데 주제 파악 좀 해. 정임은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쳤어요. 은별은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메모만 남겨둘게요. 어떻게 되나 직접 보시죠. 그날 이후로도 거래처들은 약속이나 한 듯 도윤이 아닌 은별에게만 연락을 해왔어요. 사모님이 아니면 말이 안 통한다는 게 이유였죠. 하지만 은별은 겉으로는 정임의 말대로 도윤에게 공을 돌리며 철저히 자신을 숨겼어요. 그날 밤 은별은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노트를 펼쳤어요. 거기엔 회사의 모든 돈줄인 거래처, 명단과 담당자들의 개인적인 취향, 그리고 도윤이 저지른 치명적인 장부 조작 증거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죠. 어머님, 제가 그냥 보조라고 하셨죠? 기대하세요. 그 보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드릴 테니까. 은별은 서늘하게 미소 지으며 노트를 덮었어요. 이미 핵심 거래처 5곳은 은별의 손바닥 안에 있었고 도윤과 정임은 자신들의 목을 조이는 밧줄이 완성되는 줄도 모른 채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주말 저녁 시댁 거실에는 도윤의 삼촌 내외와 사촌 동생까지 모여 북새통을 이뤘어요. 은별은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뒤로 한 채 부엌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갈비찜과 전을 부쳐 나르고 있었죠. 노릇하게 구워진 전을 접시에 담아 거실로 나가는 순간 삼촌의 목소리가 은별의 귓가에 꽂혔어요. 야, 도윤아. 요즘 너희 사업이 그렇게 대박이 났다며? 아주 큰손 사장님 다 됐다고 정임 형수가 자랑이 아주 자자하더라. 도윤은 쑥스러운 척 뒷머리를 긁으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기지 못했어요. 에이, 삼촌. 대박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조금씩 자리가 잡히는 중입니다. 운이 좀 좋았죠. 옆에서 과일을 깎던 정임이 기다렸다는 듯 며느리를 힐끗 보더니 목소리를 높였어요. 운이라니. 우리 아들 실력이 어디 보통이니? 거래처 뚫는 것부터 복잡한 정상까지 전부 도윤이가 밤잠 설쳐가며 혼자 다 챙긴 거 아니니. 요즘 같은 불경기에 매출을 20%나 올리는 게 어디 쉬운 일이야? 은별은 갈비찜 그릇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매출을 올린 그 계약 조건, 대성유통 사장을 설득할 수 있게 밤새워 기획안을 짠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으니까요. 어머, 대단하네. 근데 은별이도 사무실 나간다더니 좀 도와주고 그러지 않아? 작은 어머니의 물음에 정임은 콧방귀를 뀌며 손을 저었어요. 도와주긴 뭘 도와줘. 그냥 전화나 좀 받고 서류 정리랑 청소나 하는 거지. 심부름하는 애가 하나는 있어야 하잖니. 하지만 사업의 핵심, 그 머리 쓰는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 아들처럼 공부도 좀 하고 감각이 있어야지. 은별은 참다 못해 입술을 깨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사실 지난달 대성유통권은 제가 제안한. 은별아, 너 지금 뭐하니? 손님들 국 식겠다.
얼른 들어가서 김치 좀 더 썰어와라. 여기 접시 빈 거 안 보이니? 정임은 은별의 말을 칼같이 자르며 매몰찬 눈빛을 보냈어요. 은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죠. 등 뒤로 학벌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확실히 우리 아들이 배운 게 있어서 그런지 사업 수완이 남달라라며 은별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정임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도 정임의 아들 영웅 만들기는 멈추지 않았어요. 삼촌이 궁금한 듯 물었죠. 근데 형수님, 처음에 사업 자금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요즘 은행 문턱이 높아서 힘들었을 텐데. 정임은 은별과 눈이 마주치자 순간적으로 당황하더니 이내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도윤이가 워낙 신용이 좋으니까요. 이리저리 발로 뛰어서 좋은 조건으로 해결했죠. 기밀이라 자세히 말하긴 좀 그렇네요. 은별은 차를 마시며 헛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자기 친정집을 담보로 잡힌 사실은 철저히 숨긴 채 모든 공을 아들의 신용으로 포장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진저리가 났죠. 은별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업무 이야기를 꺼냈어요. 도윤 씨,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정산 구조는 빨리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미수금 관리가 너무 느슨해서 자금 회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미수금? 그게 뭔데? 며느리가 일 욕심이 좀 과한 거 아니야? 삼촌이 농담처럼 묻자 정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은별아, 네가 뭘 안다고 이런 자리에서 아는 척이니? 그런 건 도윤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너는 그냥 집안일이나 신경 써. 사장인 내 아들이 알아서 할 일을 왜 자꾸 네가 감나라 대추나라 해? 도윤도 옆에서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거들었어요. 여보, 그건 나중에 사무실에서 얘기하자. 지금은 가족들 모인 자리잖아. 분위기 깨지 말고.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 달에 큰 문제 생길 수도 있어서 그래요. 도윤 씨도 장부 확인했잖아요. 은별의 단호한 태도에 정임은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어요. 너 정말 버릇없이 굴래? 시어머니가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할 줄 알아야지. 어디서 고졸 주제에 아는 척을 해? 네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했으면 이런 소리도 안 듣지. 너는 시키는 보조나 잘해. 삼촌도 껄껄 웃으며 한마디 보탰어요. 허허, 며느리가 똑 부러지긴 하는데 그래도 여자는 남편이 하는 일 뒤에서 묵묵히 내조하는 게 제일이지. 안 그래? 은별은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찻잔을 들고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죠. 콸콸 쏟아지는 수돗물 소리에 맞춰 은별의 눈물도 소리 없이 흘러내렸어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우리 아들 최고라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 성장의 밑거름이 된 은별의 희생은 먼지처럼 사라져버린 뒤였죠. 그날 밤 침대에 누운 도윤이 은별의 등을 툭툭 치며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여보, 오늘 당신 정말 실망이었어. 왜 자꾸 엄마 앞에서 잘난 척을 해? 삼촌도 계신데 내 체면이 뭐가 돼? 은별은 자리에 벌떡 일어나 도윤을 노려보았어요. 당신 체면? 그럼 내 체면은? 내가 밤새워 만든 자료로 당신이 생색내고 우리 부모님 집 담보 잡아서 돈 끌어온 건 왜 싹입 닦아? 내가 당신 보조야? 당신 사업 성공시키려고 내 인생 갈아넣는 기계냐고. 아, 진짜 왜 이래? 엄마가 기분 좋아서 좀 과장하신 거 가지고. 당신도 참 피곤하게 산다. 그냥 넘어가면 어디 덧나? 도윤은 귀찮다는 듯 등을 돌리고 누워버렸어요. 은별은 어둠 속에서 천장을 보며 다짐했죠. 내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저지른 실수의 책임도 오롯이 당신들이 져야 할 거라고요. 다음 날부터 정임은 은별을 노골적으로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은별아,
오늘은 사무실 나오지 말고 집에서 밀린 빨래나 해라. 대성유통 사장님 미팅은 나랑 도윤이만 갈 거니까. 어머님, 제가 준비한 정산 데이터 없으면 대화가 안 통하실 텐데요. 걱정도 팔자다. 내 아들이 대학까지 나온 앤데 그까짓 데이터를 못 보겠니? 너 없어도 회사 잘 돌아가니까 헛꿈 깨고 집안일이나 해. 정임은 단호하게 문을 닫고 나갔어요. 은별은 텅 빈 집안에서 홀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죠. 정확히 한 달 뒤 은별의 예언대로 정산 오류가 터졌어요. 미수금이 무려 800만 원이나 비게 되었고 거래처에서는 물건 납품을 거부하며 난리가 났죠. 도윤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 큰일 났어. 대성유통에서 입금이 안 됐다고 난리야. 지난달 정산 자료 어디 있어? 장부가 하나도 안 맞아. 은별은 아주 천천히 여유롭게 가방을 챙기며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제가 없어도 회사 잘 돌아간다고. 사장님이 직접 확인하신다면서요? 알아서 하세요. 아, 제발. 지금 사장님이 사무실 와서 소리 지르고 난리 났단 말이야. 제발 빨리 좀 와줘. 은별은 전화를 끊고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차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어머님. 당신이 무시했던 그 보조가 없으면 당신 아들 회사가 얼마나 모래성처럼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드릴게요. 은별은 서두르지 않고 아주 우아하게 사무실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산 오류 사태를 밤새워 수습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은별은 퀭한 눈으로 사무실 책상에 앉아 엉망진창이 된 거래처 미수금 장부를 하나하나 대조하며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정임이 여유롭게 커피 잔을 들고 들어오더니 은별의 옆자리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은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일 그만하고 여기 좀 봐라. 은별은 마우스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무미건조하게 물었어요. 무슨 얘기요? 아직 정산할 게 산더미처럼 남았는데요. 아니, 네 친정집 담보건 말이야. 그거 이제 사실상 다 끝난 거나 다름없잖니. 너도 이제 마음 좀 편하게 먹으라고. 은별의 손이 순간 얼음처럼 굳어버렸어요. 정임은 은별의 반응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뜨거운 커피를 홀짝이며 말을 이어갔죠. 대출금 이자야 뭐 매달 꼬박꼬박 나갈 거고 사업도 이렇게 궤도에 올랐으니 걱정할 거 하나 없다. 네가 중간에서 다리 놓느라 고생한 건 나도 고맙게 생각하마. 어머님, 제가 고생해서 다리 놓은 게 아니잖아요. 제 친정 부모님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집이 지금 이 회사 빚더미 위에 올라가 있는 건데 어떻게 마음을 편하게 먹어요? 은별이 고개를 천천히 들자 정임은 오히려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콧방귀를 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다 과거 얘기라는 거야. 이제 대출 실행됐고 돈 들어왔으면 상황 끝난 거 아니니? 받을 건 다 받았으면서 왜 자꾸 죽는 소리를 해? 은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차가운 분노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끌어올랐죠. 받을 건 다 받았다고요? 제가 대체 뭘 받았다는 말씀이세요? 어머, 얘 좀 봐. 네 친정집 담보 덕분에 네 남편 사업이 이렇게 펴졌잖니. 남편 사업 잘 되면 네 어깨에 힘 들어가는 거고 네 인생이 피는 건데 그게 네가 받은 거지 뭐야? 다 너 좋으라고 한 일인데 왜 그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니? 정임의 뻔뻔한 태도에 은별은 펜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어요.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죠. 어머님, 제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 차려주고 8시면 여기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화장실 갈 틈도 없이 일했어요. 그동안 월급 한 푼 주신 적 있나요? 월급? 너 참 웃긴다. 가족끼리 무슨 월급이야? 네가 여기서 일 배우는 것도 다 네 복이지.
아무도 너 보고 여기 나와서 일하라고 등 떠민 적 없어. 네가 자청해서 나온 거잖아. 자청했다고요? 정산 오류 나서 회사 뒤집어질 때마다 전화해서 소리 지른 건 누구인데요? 도윤 씨 사고 칠 때마다 수습하라고 발광하신 건 어머님 아니셨나요? 은별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울렸어요. 정임은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인상을 팍 찌푸리며 독서를 내뱉었죠. 그건 급하니까 그랬던 거고 평소엔 네가 대장 노릇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보자. 네 학력으로 네 수준으로 어디 가서 이런 대접을 받니? 고졸 며느리가 사장 부인 소리 들으며 사무실 앉아 있는 거. 이거 다 우리 도윤이 만나서 네 인생 업그레이드 된 거야. 감사할 줄을 알아야지. 어디서 감히. 정임은 커피 잔을 든 채 자리에서 일어나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어요. 원래 네 수준으로는 우리 집안 문턱도 못 넘었을 텐데 사돈 어른 집 하나 보고 내가 들여준 거야. 그러니까 주제 파악하고 입 다물고 일이나 해. 정임이 거들먹거리며 사무실을 나가자 은별은 온몸을 부르르 떨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눈앞이 캄캄해졌죠. 은별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서랍을 열어 자신의 흔적들을 하나씩 지우기 시작했죠. 개인 수첩, 볼펜, 명함 케이스, 그리고 꼼꼼히 정리해둔 외장 하드까지 전부 가방에 넣었어요. 그때 밖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며 들어오던 도윤이 은별을 발견하고 의아한 듯 물었어요. 여보, 벌써 퇴근하려고? 나 배고픈데 저녁 뭐 먹을까? 짐 챙기는 거예요. 이제 저 여기 안 나올 거거든요. 은별은 감정 없는 로봇처럼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도윤은 당황해서 가방을 붙잡았죠. 뭐, 갑자기 왜 그래? 엄마랑 또 무슨 일 있었어? 아, 진짜 여자들끼리 적당히 좀 해라. 내가 중간에서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 당신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봐요. 제가 받을 건 다 받았다니까 이제 줄 것도 없다고요. 은별은 도윤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사무실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도윤이 허둥지둥 뒤따라와 은별의 팔을 낚아챘죠. 여보, 잠깐만. 제대로 말을 해야 알 거 아냐. 까지마. 이제 나 없이 당신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능력으로 어디 한번 잘해봐요. 내 이름으로 된 연대보증 서류, 내 친정집 담보 서류. 조만간 법적으로 정리할 테니까 준비하고 계시고요. 은별은 현관문을 열고 시댁 거실로 들어갔어요. 정임이 소파에 누워 TV를 보다가 은별을 보며 비아냥거렸죠. 어머, 은별아. 짐 싸들고 어디 가니? 또 친정 가서 일러 바치게. 은별은 대답 대신 손가락에 낀 삼부 다이아 결혼 반지를 천천히 빼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임 앞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던졌죠. 이거 돌려드릴게요. 어머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던 수준에 맞는 며느리 새로 찾으세요. 전 이 집구석에서 해방될 거니까. 도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어요. 여보,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반지 다시 안 껴? 손 떼. 이제 당신 얼굴만 봐도 구역질 나니까. 아, 그리고 어머님. 저 나가는 순간부터 이 회사 거래처들 하나도 안 움직일 거예요. 제가 어떻게 관리했는지 곧 알게 되시겠죠. 정임은 기가 찬다는 듯 배를 잡고 웃었어요. 아, 네가 뭐라고 거래처가 안 움직여? 거래처 사장들이 네 고졸 학력 보고 거래한 줄 아니? 다 우리 아들 보고 거래한 거야. 나가. 당장 나가. 너 같은 건 다시 들어오고 싶어도 절대 못 들어올 줄 알아. 은별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문을 열고 나갔어요. 도윤이 끝까지 따라와 차 문을 두드렸지만 은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시동을 걸었죠.
차가 출발하기 직전 은별은 핸드폰을 켜서 도윤에게 메시지 하나를 보냈어요. 모든 거래처 담당자 개인 연락처와 비공식 장부 데이터는 제 개인 클라우드에 있습니다. 사무실 컴퓨터는 이미 초기화했으니 참고하세요. 수고하세요, 강 대표님. 메시지 전송 완료를 확인한 은별은 핸드폰 전원을 아예 꺼버렸어요. 백미러로 멀어지는 시댁 건물을 보며 은별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에 깊은 숨을 내뱉었죠. 그날 밤 도윤의 사무실은 비명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엄마, 이게 뭐야? 파일이 다 날아갔어. 대성유통 연락처 어디 있냐고. 무슨 소리야? 컴퓨터에 다 저장해놨다며. 네가 사장인데 그것도 몰라? 은별이가 관리했다니까요. 비번도 다 바뀌어 있고 폴더가 텅 비어 있다고. 내일 아침에 물건 들어와야 하는데 담당자 번호도 몰라요. 도윤은 미친 사람처럼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화면에는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반복해서 떴어요. 정임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하며 입술을 부들부들 떨었죠. 그년이 감히 이런 짓을. 다음 날 아침부터 사무실 전화는 단 한 통도 울리지 않았어요. 평소라면 빗발쳤을 주문 전화도 정산 문의도 없었죠. 은별이 미리 핵심 거래처들에게 잠정 휴업 및 담당자 변경 예정이라는 공문을 은밀히 돌려놓았다는 사실을 두 모자는 꿈에도 모른 채 텅 빈 사무실에서 서로의 탓만하며 절규하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죠. 은별이 시댁을 박차고 나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어요. 정적이 흐르던 은별의 핸드폰 진동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죠. 남편이었어요. 여보, 지금 장난해? 대성유통 김 대리한테 연락 왔는데 당신이 전화를 안 받는다잖아. 빨리 담당자 개인 번호 좀 보내줘. 급해 죽겠어. 은별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대신 차갑고 간결한 문자로 답장만 보냈죠. 모든 업무 자료는 회사 컴퓨터에 있습니다. 거기서 찾아보세요. 없다고. 폴더마다 들어가 봤는데 파일이 전부 비어 있다니까. 당신이 다 지우고 간 거 아니야? 지우다니요? 전 정리만 해두고 나왔습니다. 못 찾는 건 당신 실력이겠죠. 정급하면 명함 처리라도 뒤져보세요. 은별은 답장을 보내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어요. 친정집 거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아버지 진호가 씁쓸하게 물었죠. 사위놈한테서 또 연락 온 거냐? 네, 아버지. 근데 안 받았어요. 자료 달라고 징징거리기만 하네요. 그래, 잘했다. 지들이 네 귀한 줄 몰랐으니 네가 없으면 그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뼈저리게 느껴봐야지. 어디 한 달이나 버티나 보자. 진호는 신문을 펼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시댁의 발광은 이제 시작이었죠. 오후 2시가 되자 이번엔 시어머니 정임에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은별은 화면에 뜨는 시어머니 세 글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거절 버튼을 눌렀어요. 5시에는 도윤이, 6시에는 다시 정임이 번갈아가며 은별의 폰을 울려댔죠. 결국 정임에게서 날 선 문자가 날아왔어요. 은별아, 너 지금 시어머니 전화를 무시하는 거니? 장난 그만 치고 당장 전화 받아라. 회사 망하는 꼴 보고 싶어서 작정했어? 은별은 문자를 읽자마자 바로 삭제했어요. 밤 9시가 넘어가자 도윤은 미친 사람처럼 연달아 전화를 3번이나 걸어왔죠. 은별은 아예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확인한 통화 기록은 가관이었어요. 부재중 전화가 무려 27통, 정임이 12통, 도윤이 15통이었죠. 은별은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폰을 내려다봤어요.
이제 겨우 시작인데 벌써들 난리네. 오전 10시 정임에게서 카톡 폭탄이 쏟아졌어요. 아, 서은별, 너 정말 미쳤구나. 당장 짐 싸들고 기어 나오지 못해? 거래처 사장들이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입금 안 됐다고 난리라고. 은별은 느긋하게 답장을 보냈어요. 어떤 거래처가요? 대성이랑 한림. 너랑만 얘기하겠다고 우리 전화를 아예 안 받아. 담당자 번호랑 정산 비번 당장 보내라고. 제가 왜요?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고졸인 제가 하는 일은 잔심부름뿐이라고. 배운 거 많은 도윤 씨가 직접 사장님이랑 통화해서 해결하시면 되잖아요. 너 지금 시어머니랑 말장난하니? 이게 다 네 남편 회사고 네 밥줄이야. 은별은 폰을 내려놓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밥줄이라니. 그 밥줄을 지키기 위해 친정집 담보까지 내놓은 사람에게 할 소리는 아니었죠. 오후 3시 도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을 때 은별은 마침내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너 진짜 사람 죽일 거야? 왜 전화를 안 받아? 바빴어요. 그런데 무슨 일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셨어요? 사장님? 비꼬지 마. 지금 대성유통에서 이번 달 결제 안 해주면 납품 끊겠대. 명함처를 다 뒤져도 담당자 개인 번호가 안 보여. 당신이 따로 빼돌린 거 아니야? 빼돌리다니요. 사무실 서랍 2번째 칸에 가나다 순으로 다 정리해놨어요. 눈이 있으면 직접 찾으세요. 그걸 언제 하나하나 다 뒤져. 그냥 당신 폰에 있는 거 복사해서 보내주면 되잖아. 지금 당장. 도윤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어요. 은별은 아주 차분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죠. 싫어요. 당신이 사장이라면서요? 사장이면 자기 거래처 담당자 번호 정도는 스스로 알아내야죠. 전 이제 퇴사한 사람이라 업무 지시 안 받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리자마자 이번엔 정임의 전화가 곧장 이어졌어요. 은별아, 지금 장난해? 네 남편 회사야. 당장 튀어오라고. 회사 망하면 사돈 집 날아가는 거 몰라서 이래? 어머님, 제 걱정 마세요. 아버지는 이미 마음 비우셨거든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러셨죠? 받을 건 다 받았다고. 저도 어머님한테 받을 스트레스는 다 받았으니 이제 돌려드리는 중이에요. 뭐, 인연이 진짜. 감히 시어머니한테 따박따박 말대꾸를 해? 당장 와서 이 장부 정리해. 안 그러면 너 정말 이 집 귀신도 못 될 줄 알아. 안 가면 어쩔 건데요? 쫓아내시게요? 이미 쫓겨나듯 나왔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이제 두 분이서 잘해보세요. 은별은 미련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사흘 뒤 부재중 전화 기록은 마침내 70통을 넘어섰죠. 정임 38통, 도윤 32통. 은별은 친정 마당 평상에 앉아 맑은 하늘을 보며 폰을 확인했어요. 은별아, 연락이 계속 오는구나. 진호가 다가와 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네, 아버지. 하루에 20통 넘게 와요. 처음엔 화를 내더니 이제는 사정사정하네요. 그 사람들은 네가 닦아놓은 길만 걷다가 갑자기 맨 땅에 던져지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이제야 지들 무능함을 알겠지. 네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날 저녁 도윤에게서 애걸복걸하는 문자가 왔어요. 여보, 제발. 나 진짜 죽고 싶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정산 안 끝내면 거래처에서 소송 건데. 어머님도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한 번만, 딱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은별은 그 문자를 보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정산 양식 파일 하나 보내드릴게요. 직접 빈칸 채워서 보내세요. 저도 처음엔 아무것도 모른 채 당신 엄마한테 구박받으며 밤새워 배운 거예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나 그런 숫자 같은 거 못 봐. 엑셀 하나도 모른단 말이야. 당신이 해줘. 은별은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복잡하게 꼬인 정산 양식 파일만 툭 던지듯 전송했죠. 이틀 뒤 정임에게서 온 전화는 이전의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고 애처롭기까지 했어요. 은별아, 이 파일 열어봤는데 도저히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도윤이는 손을 아예 놔버리고 술만 마시고 있어. 네가 딱 한 번만 와서 가르쳐주면 안 되겠니? 제가 가르쳐드리면 어머님은 저한테 뭘 해주실 건데요? 또 고졸이라고 무시하고 받을 건 다 받았다고 비아냥거리실 건가요? 그건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하지만 네 남편 회사잖아. 망하면 너도 손해 아니니? 제 남편 회사가 아니라 당신들 욕심으로 굴러가던 모래성이겠죠. 전 이제 그 성에서 나왔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자랑하시던 배운 아들 실력으로 극복해 보세요. 은별은 가차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도윤이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친정 앞까지 찾아와 대문을 두드렸지만 은별은 문틈으로 차갑게 내뱉었죠. 돌아가요. 회사 망하는 게 무서우면 술 마실 시간에 장부나 한 줄 더 봐요. 당신 문제지 내 문제 아니잖아. 결국 일주일 뒤 회사의 기둥이었던 대성유통에서 정식으로 거래 중단 통보가 날아왔어요. 도윤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는 처참했죠. 여보, 대성 끊겼어. 이제 정말 끝장이야. 어머님은 거실에 누워 통곡만 하셔. 너 진짜 이럴 거야? 사람 죽는 꼴 봐야 속이 시원해? 은별은 그 문자를 천천히 읽고 삭제했어요. 그리고 가방에 숨겨두었던 시댁 장부 원본과 비공식 거래 내역들을 꺼내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죠. 끝? 아니요. 이제 당신들이 저지른 죗값을 치를 진짜 지옥이 시작될 거예요. 답장은 보내지 않았어요. 침묵이야말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복수였으니까요. 은별이 떠난 지 한 달. 화려하게 치솟던 사업 그래프는 이제 바닥을 뚫고 지하실로 추락하고 있었어요. 대성유통을 필두로 한림상사, 삼보물산까지 도미노처럼 계약 해지 통보를 보내왔죠. 사무실은 이제 업무 공간이 아니라 도윤의 술판으로 변해버렸어요. 도윤은 매일 아침부터 소주병을 끼고 앉아 멍한 눈으로 벽만 바라보았죠.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온 정임이 코를 찔러오는 술 냄새에 미간을 찌푸리며 소리를 질렀어요. 도윤아, 너 지금 제정신이니? 해가 중천인데 또 술이야? 당장 그 병 안 내려놔. 도윤은 초점 없는 눈으로 쳐다보더니 소주를 병째로 들이켰어요. 엄마는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안 그래도 머리 깨질 것 같으니까 간섭 좀 하지 마시라고요. 간섭? 지금 회사가 공중분해되게 생겼는데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니? 이 무능한 놈아, 너 사장 맞긴 해? 정임이 책상을 쾅 치며 윽박지르자 도윤이 참아왔던 분노를 폭발시키며 소주병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유리 파편이 정임의 발치까지 튀었죠. 망하면 어때서요? 어차피 다 끝났다고요. 내가 사장? 웃기지 마세요. 나 이 회사 돌아가는 거 하나도 몰라요. 장부가 어디 있는지 거래처 사장 번호가 뭔지도 모른다고요. 정임은 아들의 낯선 모습에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며 파르르 떨었어요. 미쳤구나, 진짜. 너 지금 이게 다 누구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누구 탓이긴요. 다 엄마 탓이지. 은별이 왜 나갔는지 정말 몰라서 물어요? 엄마가 매일 며느리 무시하고 종 부리듯 깔아뭉개고 고졸이라고 구박했잖아요. 정임은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쾅쾅 치며 맞받아쳤어요. 내가 언제 무시를 했다고 그래.
며느리 대접해주고 입혀주고 먹여줬으면 됐지. 버릇없이 굴길래 시어머니로서 훈육 좀 한 게 뭐가 잘못이야. 훈육요? 그게 훈육이에요? 손 빠르니까 심부름이나 시킨다고요? 엄마, 그 고졸 며느리가 이 회사 심장이고 뇌였다고요. 내가 밖에서 골프 치고 노는 동안 은별이가 피눈물 흘리며 막아낸 게 이 회사라고요. 아니야. 회사는 네가 돌린 거야. 은별이는 그냥 옆에서 잔심부름이나 한 거지. 지가 뭘 했다고. 정임의 끝없는 자기 정당화에 도윤은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래요. 끝까지 그렇게 믿으세요. 그래서 지금 그 잘난 아드님이 술에 절어 있는 거니까요. 이제 은별이는 절대 안 돌아와요. 엄마가 뱉은 그 독설들, 은별이가 다 녹음이라도 해놨을까봐 겁 안 나세요? 정임은 할 말을 잃고 입술을 떨며 사무실을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반성은커녕 어디서지 마누라 편을 들어라며 씩씩거렸죠. 일주일 뒤 상황은 더욱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은행에서 대출이자 연체 독촉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한 거예요. 도윤아, 은행에서 연락 왔어. 이자 2달치 밀렸다고 당장 입금 안 하면 압류 들어온단다. 돈 좀 내봐. 정임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운 도윤의 방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어요. 돈 없어요.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엄마 명의로 빌린 것도 있잖아요. 뭐, 내 명의로 빌린 건 네 사업 때문인데 왜 내가 책임져? 네가 사장이잖아. 나 사장 안 해요. 파산 신청할 거라고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도윤은 이불 속에서 나오지도 않은 채 소리를 질렀고 정임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은별이가 있었으면 그년이 이런 건 잘 막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입 밖으로는 절대로 내뱉지 않았죠. 오히려 다 며느리가 집구석을 잘 지키지 못해서 애군이 낀 거야라며 남 탓만 일삼았어요. 며칠 뒤 도윤이 술 냄새를 풍기며 정임의 방으로 들이닥쳤어요. 눈은 푹 꺼져 있었죠. 엄마, 돈 좀 주세요. 생활비가 하나도 없어요. 카드도 정지됐다고요.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나도 지금 4달 난 거 수습하느라 죽겠는데. 엄마가 주셔야죠. 은별이 내쫓아서 인생 망쳐놓은 보상이라도 하라고요. 엄마가 그날 받을 건 다 받았다고 했잖아요. 엄마가 시켜서 은별이네 집 담보로 잡았잖아요. 책임지라고요. 도윤이 정임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 다가오자 정임은 겁에 질려 소리쳤어요. 그건 사실이잖아. 사돈 어른 집 덕분에 네 사업 시작한 건데 내가 틀린 말 했니? 도윤은 허탈하게 웃으며 품 안에서 구겨진 서류 뭉치를 정임의 얼굴에 던졌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엄마가 말한 그 담보의 실체예요. 상환 책임자 서은별, 주채무자 서은별. 제 이름은 연대보증인에만 간신히 걸려 있고 사업 망하면 빚 2억 5천은 오롯이 은별이가 다 뒤집어 쓰게 설계돼 있었다고요. 정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확인했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박혔죠.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어? 가 사장인데 왜 며느리 이름으로? 은행이 내 신용으로는 한 푼도 안 빌려준 데서 은별이가 자기 이름 걸고 빌린 거라고요.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은별이한테 받을 건 다 받았다고 비아냥거렸어요. 은별이가 받은 건 엄마 아들이 싸질은 똥 2억 5천 빚이라고요. 정임은 서류를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눈빛을 갈아끼우며 서류를 찢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갚아야지. 며느리가 그 정도 책임감도 없어? 지 이름으로 빌렸으면 지가 이래서 갚아야지. 왜 우리 아들 길을 죽여. 정말 대단하시네요. 끝까지 엄마는 잘못 없다는 거죠? 도윤은 구토가 밀려오는 듯
입을 틀어막고 방을 나갔어요. 혼자서 그 잘난 체면 차리며 평생 사세요. 라는 도윤의 고함을 마지막으로 문이 쾅 닫혔죠. 그날 밤 은별은 친정 거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담보대출 상환 및 법적 대응 계획을 치밀하게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건네며 옆에 앉았죠. 은별아, 그쪽에서 연락은 계속 오니? 오늘도 도윤 씨랑 어머니한테 수십 통 왔어요. 근데 이제 번호 차단하려고요.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은별은 담담하게 마우스 클릭을 이어갔어요. 이혼 서류는 다 준비됐니? 네, 아버지. 이 집 담보권 해지랑 제 명의로 된 채무 승계 거부 소송까지 한꺼번에 진행할 거예요. 제가 일하면서 모아둔 증거 자료들이 워낙 확실해서 빠져나가지 못할 거예요. 은별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시댁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한 은별에게 이제 두려움은 없었죠. 무너져가는 시댁의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지만 은별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마지막 서류의 엔터키를 눌렀어요. 이제 리들이 저지른 그 탐욕의 대가 단 한 푼도 남김없이 돌려받을 시간이야. 은별은 정적이 흐르는 변호사 사무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그토록 자신을 올가매던 담보대출 서류와 차가운 활자로 인쇄된 이혼 합의서가 놓여 있었죠.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서은별 씨, 이 대출 구조를 다시 확인해 봐도 담보 제공과 주채무 책임이 전부 본인 명의로 되어 있네요. 법적으로는 본인이 독박을 쓰는 구조입니다. 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워낙 치밀하게 제 이름만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끝내려고요. 은별은 서류를 넘기며 무미건조하게 설명했어요. 변호사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남편 명의로 된 자산은 정말 하나도 없나요? 사업체 명의는 시어머니 오정임 앞으로 되어 있고 강도윤 본인 명의로 된 건 중고차 한 대뿐이에요. 재산 분할을 청구해봤자 제가 가져올 건 빚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재산 분할 청구가 사실상 무의미하겠는데요? 소송으로 가도 실익이 적습니다. 괜찮아요. 재산 분할 한 푼도 안 받을 거예요. 대신 담보대출 책임도 남편 쪽에서 절대 지지 않는 걸로 오로지 제 책임으로만 명시해서 합의할 거예요. 은별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단호했어요. 변호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듯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2억 5천이라는 빚은 본인이 다 떠안고 재산은 한 푼도 안 받겠다니요? 이건 명백한 손해입니다. 손해 아니에요. 제 친정집만 무사히 지켜내면 돼요. 그 더러운 집구석 돈은 단돈 1원도 섞이기 싫거든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합의서 문구만 확실하게 작성해 주세요. 이틀 뒤 은별은 도윤을 만났어요. 은별이 즐겨 찾던 조용한 카페였지만 도윤의 얼굴은 며칠 밤을 술로 지새운 듯 엉망진창이었죠. 여보, 진짜 이혼할 거야?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어?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하자. 도윤은 벌벌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쥔 채 애걸복걸했어요. 은별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죠. 이혼 합의서예요. 읽어보고 지금 당장 서명해요. 합의서라니. 은별아, 엄마가 좀 심했던 건 내가 사과할게. 내가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 응? 당신이 선택한 인생이에요. 끝까지 엄마 치맛바람 뒤에 숨어있던 대가라고요. 서명 안 하면 바로 재판 이혼 접수할 거예요. 그럼 당신네 집안 비공식 장부랑 조세 포탈 증거들 전부 법원에 제출할 거예요. 은별의 협박에 도윤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한참을 읽어 내려가던 도윤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재산 분할 청구를 포기한다? 아니, 왜? 당신 정말 미쳤어? 그리고 이 담보 대출. 당신이 혼자 다 갚겠다고? 네. 당신네 재산 더러워서 필요 없으니까요. 담보대출 2억 5천, 제 명의니까 제가 책임지고 상환할 거예요. 대신 당신이랑 어머님은 이 채무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의무도 없다는 조항 넣었어요. 좋죠? 아니, 당신 혼자 그 큰 돈을 어떻게 갚아? 이건 말도 안 돼. 이혼하지 말고 같이 갚자니까. 도윤이 소리를 버럭 지르자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은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쏘아붙였죠. 목소리 낮춰요. 당신 무능함 광고할 일 있어요? 당신이랑 엮여서 빚 갚는 것보다 혼자 갚는 게 100배, 1000배는 더 빠르고 속 편해요. 서명해요. 내 마지막 인내심이니까. 도윤은 은별의 기세에 눌려 펜을 쥐었지만 손이 사정없이 떨렸어요. 은별을 놓치면 자신의 인생이 끝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은별의 서늘한 눈빛을 마주하자 결국 이름을 쓸 수밖에 없었죠. 알았어. 서명할게. 근데 은별아, 나중에 힘들어서 울고불고 해도 난 모른다? 후회하지 마. 후회요? 당신 얼굴 안 봐도 되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에요. 잘 사세요, 마마보이님. 은별은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어요. 도윤은 텅 빈 자리에 앉아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죠. 다음 날 아침 정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은별은 아주 여유롭게 전화를 받았죠. 서은별, 너 지금 제정신이야? 도윤이한테 들었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다며. 네가 감히 우리 아들 앞길을 막아? 네, 어머님. 이혼했어요. 이제 남남이니까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귀 아파요. 이혼이 장난이니? 너 같은 고졸년을 며느리로 받아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 망치고 회사 거덜났는데 책임 안 지고 도망가. 정임의 악다구니에도 은별은 훗하고 비웃음을 흘렸어요.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받을 건 다 받았다고. 그래서 저도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랑 무시, 이혼 도장으로 다 돌려드린 거예요. 좋으시죠? 이 나쁜 년. 당장 돌아와서 이 사태 수습해. 거래처들 다 끊기고 난리 났단 말이야. 싫은데요? 전 이제 며느리도 아니고 회사 직원도 아니거든요. 아, 그리고 걱정하시던 담보대출은 제가 다 가져왔어요. 어머님이랑 도윤 씨는 이제 채무 책임 없으니까 발 뻗고 주무세요. 뭐, 정말 네가 다 갚는다고? 그래. 그건 당연히 네가 해야 할 일이지. 네 이름으로 빌린 거니까. 정임의 목소리가 순간 비열하게 바뀌더니 금세 안도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은별의 다음 말에 정임은 숨이 턱 막혔죠. 그런데 어머님, 제가 대출을 제 쪽으로 승계하면서 은행에 조건 하나를 걸었어요. 그쪽 사업체랑 연동된 모든 우대 금리랑 보증 조건을 해지해 달라고요. 아마 오늘 오후쯤이면 은행에서 연락할 거예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사업체 대출금 전액 상환 독촉이요. 담보로 잡힌 어머님 명의 아파트, 이제 경매 절차 밟게 될 거예요. 제가 빠졌으니까 은행이 그쪽 신용을 믿어줄 리 없잖아요. 정임은 할 말을 잃고 꺽꺽거리며 숨을 몰아쉬었어요. 은별은 그 소리를 감상하듯 듣다가 마지막 한 방을 날렸죠. 받을 건 다 받았다고 하셨죠? 이제 어머님이 가진 그 아파트, 은행이 다 받아갈 차례네요. 축하드려요. 은별은 전화를 끊고 배터리를 분리해 버렸어요. 일주일 뒤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은별은 미혼으로 표시된 서류를 보며
친정집 마당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슬픔이 아니라 너무나 완벽한 해방감 때문이었죠. 은별아, 고생 많았다. 이제 정말 네 인생 살아라. 진호가 딸을 안아주며 다독였어요. 은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네, 아빠. 이제 시작이에요. 저들 때문에 흘린 눈물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성공해서 보란 듯이 잘 살 거예요. 반면 시댁은 지옥 그 자체였어요. 아파트는 경매 통지서가 붙었고 도윤은 폐인이 되어 거실에서 소주병만 깨뜨리고 있었죠. 정임은 은별아, 은별아 하며 며느리 이름을 절규하듯 불렀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어요. 그날 밤 은별은 노트북을 열어 자신이 관리하던 핵심 거래처 사장님들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서은별입니다. 조만간 새로운 유통사업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은별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이고 있었고 시댁의 몰락 위에서 은별의 새로운 제국이 건설되기 시작했어요. 화해, 용서, 그런 건 은별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완벽한 승리뿐이었죠. 지옥 같던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고 석 달이 지났어요. 은별은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낡은 상가 건물에 작은 사무실 하나를 얻었죠. 원룸 남짓한 크기에 곰팡이 냄새가 약간 났지만 은별은 그 공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책상 2개와 중고 컴퓨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이름이 박힌 서류가 있었으니까요. 은별 유통 개인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서은별. 은별은 빳빳한 종이 위에 새겨진 자신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며 뜨거운 것이 차올랐죠.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오직 서은별이라는 이름 석자로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짐을 나르던 아버지가 땀을 닦으며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은별아, 이 책상은 어디다 놓을까? 햇볕 잘 드는 창가 쪽이 낫겠지? 네, 아빠. 창문 옆으로 놓아주세요. 거기서 일하면 기운이 막 샘솟을 것 같아요. 진호는 딸의 말에 흐뭇하게 웃으며 책상을 옮겨 놓았어요. 그리고 걱정스러운 듯 딸의 손을 꼭 잡았죠. 은별아, 사업 계획은 정말 괜찮은 거니? 아무리 네가 실력이 좋아도 혼자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걱정 마세요, 아빠. 저 지난 1년 반 동안 그 집에서 지옥 훈련 제대로 받았잖아요. 밑바닥부터 정산, 거래처 생리까지 꿰고 있어요. 일단 소규모로 시작해서 제가 신뢰를 쌓았던 거래처 몇 군데만 집중적으로 공략할 거예요. 은별은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노트북을 펼쳤어요. 진호는 그런 딸의 모습에서 예전에 움츠러들었던 며느리의 모습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일주일 뒤 은별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대성유통 김대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저 은별유통의 서은별입니다. 혹시 오늘 오후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아니, 사모님, 아니, 서 대표님, 소식 들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했는데 먼저 연락을 주셨네요. 이제 사모님 아니에요. 이혼하고 제 이름으로 작게 시작했어요. 대리님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새로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은별은 떨리는 목소리를 다잡으며 차분하게 사업 제안을 이어갔어요. 유통중개 수수료를 기존보다 20% 낮추는 대신 정산의 정확도와 물류관리 효율을 극대화하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죠. 김 대리는 잠시 고민하더니 시원하게 대답했어요. 좋습니다. 사실 강 대표랑 거래 끊고 나서 저희도 정산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팠거든요. 서 대표님 실력이야
제가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믿고 맡겨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은별은 책상을 주먹으로 쾅 치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첫 거래처 확보. 그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은별의 실력이 세상에 인정받은 증거였죠. 은별은 즉시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서류 상단에 찍힌 대표 서은별이라는 직인이 그 어떤 보석보다 반짝였어요. 그 소문은 유통업계에 빠르게 퍼졌어요. 한 달이 지나자 한림상사와 삼보물산에서도 먼저 연락이 왔죠. 한림상사 박 부장이 직접 은별의 작은 사무실을 찾아왔을 때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서 대표님, 사무실이 참 아담하고 좋네요. 정말 그 집에서 나오신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커피 한잔 하세요, 부장님. 이혼하고 나니까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그쪽 소식은 좀 들으셨나요? 박 부장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마세요. 저희도 진작에 거래 끊었습니다. 강 대표 그 친구, 사장이라는 놈이 장부 하나 볼 줄 몰라서 정산이 맨날 틀리고 툭하면 술 먹고 연락 두절이니 누가 같이 일을 하겠습니까? 시어머니라는 분도 사무실 나와서 감나라 배나라 하다가 사장님들한테 소금 세례나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은별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담담하게 미소 지었어요. 자신이 빠진 자리가 얼마나 거대한 구멍이었는지 그들은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겠죠. 은별은 그 자리에서 박 부장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어요. 실력 하나로 일궈낸 완벽한 성공이었죠. 석 달 뒤 은별의 거래처는 7곳으로 늘어났고 수익은 몰라보게 좋아졌어요. 아버지가 사무실에 들러 장부를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죠. 세상에, 은별아. 이 정도면 대기업 부럽지 않다. 시작하자마자 이 정도 매출을 올리다니 정말 장하다. 아빠, 저 올해 안에 우리 집 담보대출금 일부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처가 늘어서 자금 흐름이 좋아졌거든요. 계획대로라면 3년 안에 깨끗하게 다 정리할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리며 야무지게 설명하는 딸을 보며 진우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졸이면 어떻고 학벌이 없으면 어떠냐. 이렇게 똑 부러지게 자기 인생 개척하는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 그동안 구박받은 거 이제 실력으로 다 갚아주는구나. 아빠, 그 말 들으니까 정말 눈물 나요.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은별은 아버지를 꽉 안았어요. 가슴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씻은 듯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로운 사무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은별은 직감적으로 누군지 알았지만 피하지 않고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은별아. 저기, 나야. 시어머니 정임의 목소리는 예전에 그 위세 당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비굴하고 떨리고 있었어요. 은별은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시죠? 저랑은 이제 볼 일 없으실 텐데요. 은별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어. 지금 우리 도윤이는 알코올 중독 직전이고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가서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네가 거래처 사장님들한테 말 한마디만 잘해주면 안 되겠니? 응? 제발 우리 좀 살려줘. 정임이 울먹이며 애원하자 은별은 헛웃음을 흘리며 단호하게 잘라 말했어요. 어머님, 잊으셨어요? 제가 나갈 때 받을 건 다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다 끝나고 빚도 다 제가 갚는데 왜 도와드려야 하죠? 은별아,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잖니. 우리가 잘못했다.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가족이요? 친정집 담보 잡고 저를 머슴처럼 부려먹을 때도 그런 생각하셨나요? 전 이제 그 집안 사람 아니에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불쾌하니까. 은별은 정임의 비명 섞인 애원을 뒤로 한 채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해 버렸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하늘은 눈이 시릴 정도로 푸르고 맑았어요. 은별은 다시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다음 달 신규 거래처 확장 계획안이 화면 가득 펼쳐졌죠. 이제 고졸 며느리 서은별은 죽었어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건 자신의 실력으로 당당하게 일어선 젊은 사업가 서은별 뿐이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내 인생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멋지게 꽃 피워줄게. 은별은 미소 지으며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그녀의 새로운 전성기가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고부 갈등의 복수극을 넘어 한 인간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내는 처절하고도 찬란한 독립선언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학벌이나 배경이라는 꼬리표로 사람을 판단하곤 하지만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버티게 하는 것은 결국 실력과 태도라는 것을 은별은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교훈은 나를 지키는 힘은 타인의 인정이 아닌 나의 전문성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시댁 식구들이 은별의 헌신을 당연시하고 그녀의 학력을 비하하며 가스라이팅할 때 은별은 감정적으로 무너지기보다 묵묵히 숫자를 장악하고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결국 그녀가 떠났을 때 시댁의 사업이 모래성처럼 무너진 것은 그들이 무시했던 고졸 며느리가 사실은 그 집안의 유일한 기둥이었음을 반증합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결코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으로 내가 걸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구걸하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끊고 맑은 하늘을 보며 미소 짓는 은별의 모습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과거에 묶여 원망하기보다 내 이름을 건 오늘을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승리라고 말이죠. 이 사연이 자신의 가치를 의심받는 누군가에게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이 사연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세요. 비슷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